2023년 11월 30일 전 세계 200개국에 달하는 나라들이 모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최대 국제회의가 중동 UAE에서 열립니다. And the year where the UAE will host COP28, the Emirates Climate Conference.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이번 회의의 흥미로운 점은 바로 전 세계 국가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번 COP28 총회의 의장을 중동의 대표 산유국인 UAE의 한 석유 부자가 맡게 됐다는 점입니다.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 and he's the first Chief Executive Officer of such a company to be appointed as President of a climate talks. 이번 총회의 의장으로 지명된 UAE 최대 정유회사 사장인 술탄 알자베르는 UAE로부터 올해 1월 의장으로 지명된 이후 COP28 총회 직전인 11월 지금까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화석연료 생산 기업의 총수에게 전 세계가 어떻게 기후변화를 대응해 나갈 건지에 대한 내용을 조정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게 뭔가 찜찜하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도 그런 게 2022년 알자베르가 이끄는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는 앞으로 5년간 석유와 가스 생산 능력을 더 높이기 위해 1,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00조에 달하는 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화석연료를 뽑겠다는 말이었죠. They're still planning to increase oil and gas production. 원유,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6위인 UAE, 그리고 그런 UAE의 최대 정유회사를 이끌고 있는 알자베르. 오늘 이번 총회를 이끌게 될 그를 중심으로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의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번 회의가 인류의 기후변화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술탄 아흐메드 알자베르는 2016년에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의 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올 10월 알자베르가 가디언지랑 한 인터뷰를 보면 UAE 대통령이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힌 건 혁신을 원했기 때문인데 그 혁신은 아부다비 석유회사의 탈탄소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번 총회의 의장으로 지명된 것도 석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UAE가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는 것이고요. 참고로 그는 석유회사의 사장으로 재직하기 훨씬 전인 2009년부터 UN에서 UAE 대표로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기후변화 총회의 의장이 정유회사의 사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실상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캅의 의장으로 지명되고 4개월 뒤인 2023년 5월 독일 베를린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고위급 회의가 열렸었는데 이 회의에서 알자베르의 발언은 여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In a pragmatic, just and well-managed energy transition, we must be laser-focused on phasing out fossil fuel emissions while phasing up and scaling up viable, affordable, zero-carbon alternatives. 바로 이 발언이 화석연료 산업의 연장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2021년 글래스고에서 올해와 똑같은 기후변화 총회가 있었는데요. 이 회의에서 200개국에 달하는 협약 당사국들이 탄소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자고 만장일치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올 4, 5월에 G7 국가들이 이제 석탄을 넘어서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었는데 바로 이런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로 가는 분위기 속에서 알자베르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그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가 아니라 화석연료 배출의 단계적 감축, 즉 에미션, 배출이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인 CCS를 통해 어떻게든 화석연료 산업의 수명을 늘려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집에 불이 나서 집이 타고 있으면 가스 밸브 잠그고 위험한 거 치우고 소화기 뿌리면서 빨리 불 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불나게 한 그 원인은 놔둔 채로 불 끄는 소화기술을 좋게 해서 해결하자고 하는 겁니다. 화석연료에서 화석연료 배출로 초점을 옮기면서 기후변화를 일으킨 주 원인인 석유와 가스 산업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알자베르에 대한 불신은 미국과 유럽 의회 의원들이 세계 주요 지도자들에게 의장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한 내용엔 화석연료 산업 로비스트들이 기후변화 총회에 갈수록 더 많이 참석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 10월 유럽연합은 이번 기후변화 총회에서의 기본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입장으로요. 기후행동에 있어서 유럽은 글로벌 리더라는 걸 강조하면서 협상 테이블의 최전선에서 전 세계를 리드할 거라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이번 기후변화 총회,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기약 없이 미루려는 세력과 기후변화의 심각함과 시급성으로 인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려는 세력, 이 두 세력 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을 예정입니다. 과연 전 세계는 어떤 합의안을 내놓게 될지. 참고로 이번 컵28 기후변화 총회에서는 전 세계가 파리 기후협약의 목표를 위해 얼마나 잘 해나가고 있는지 총결산을 하는 전지구 이행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 전지구 이행점검은 2023년 올해를 첫 시작으로 5년을 주기로 실시하게 되는데요. 기후변화 대응하자고 말잔치만 했던 건지 아님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그간에 있었을지 인류의 기후변화 대응 점수를 보여주는 이번 총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결론. 혹자의 말처럼 이번 컵28이 화석연료 산업을 위한 엑스포가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의미 있는 전 세계 합의안을 내놓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번 기후변화 총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